안녕하세요. 컴사우 김쌤입니다. 오늘은 포토스케이프 X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 도구에 있는 모자이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도구를 클릭하면 이 위치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사진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 너무 흐리죠. 자, 이럴 때는 경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경도 딱딱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도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나서 다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모자이크 부분이 진하게 처리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경도를 가장 끝에 100으로 맞춰놓고 프레쉬 부분을 드래그. 아까보다 훨씬 진해졌죠. 모자이크에서 경도는 진하기를 의미한다. 기억해 두세요. 다시 되돌리고 나서 이번에는 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넓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할 건데, 자, 이렇게 여러 번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넓은 부분을 처리할 때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현재 브러쉬 크기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15씩 증가됩니다. 또는 슬라이더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셔도 증가돼요. 자, 이렇게 붓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해놓고 나서 다시 카스 V를 드래그하면 2번 정도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보니까 이 픽셀이 너무 크게 됐더라. 그래서 나는 픽셀 크기를 좀 줄이고 싶은데 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옵션 중에서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으로 되돌리고 나서 다시 해볼게요. 강도가 현재는 10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클릭을 해서 60 정도로 줄여놓고 다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픽셀의 크기가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되돌리고 나서 다시 강도를 가장 아래쪽으로 최저로 낮추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픽셀 크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모자이크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강도를 낮추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정도면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너무 강도를 낮추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으로 되돌릴 때 컨트롤 Z를 누르지 않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눌렀어요. 자, 포토스케이프 X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실 때는요, 컨트롤 Z 단축키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단계로 되돌리실 때는 이 버튼,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한 단계씩 되돌릴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시 실행하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예 처음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하실 때는 가장 좌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포토스케이프 X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삽입 필터에 있는 모자이크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첫 번째와 달리 정사각형으로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데요.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점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삽입의 필터 모자이크를 클릭. 픽셀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실 때는 강도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강도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픽셀의 크기가 조절이 돼요. 강도를 높이면 픽셀 크기가 커지고요. 반대로 강도를 낮추면 픽셀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죠. 아까 첫 번째 방법과 달리 각도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이 각도를 좌측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회전하고요. 각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자, 회전하실 때는 여기에 직접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모자이크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다시 오른쪽 옵션을 살펴보면 불투명도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경도라는 옵션이 불투명도인데요. 이 불투명도를 좌측으로 당기면 흐려지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수록 모자이크가 진해집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표준이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이렇게 혼합 모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옵션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있는 변형에 체크를 하고 변형이란 글씨를 클릭하면 이런 옵션이 나타나는데 이 옵션 역시 거의 사용할 일은 없어요. 자, 두 번째 방법에서 저희가 또 주목할 부분은 아까 첫 번째와 달리 되돌리기 버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으로 되돌리실 때는 컨트롤 Z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시 실행을 하실 때는 단축키 컨트롤 Y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옵션만 더요. 상단을 보면 타원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둥근 원 모양 또는 점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늘리시면 타원 모양으로 모자이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상단 메뉴에서 편집 그리고 효과를 클릭하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모자이크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진 전체가 모자이크 처리돼요. 이 상태에서 옵션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두 번째를 선택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픽셀 모양이 바뀌죠. 세 번째 픽셀, 네 번째 픽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고요. 그 아래쪽에 강도가 있죠. 이 강도라는 옵션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픽셀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할수록 픽셀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기본값은 중간값인 50이고요. 강도 아래쪽을 보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마스크 기능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비교하기라는 버튼은 모자이크 효과를 주기 전과 준 후를 비교하는 기능이고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화면에 before라 그래서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가 보이고요. 또 스페이스를 놓으면 효과가 적용된 사진이 보이죠. 지금까지 포토스케이프 X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언제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인 도구 모자이크는 이렇게 작은 면적을 처리하시거나 수직 또는 수평이 아닌 경우, 지금 이 물컵에 있는 이런 프레시 같은 글씨요, 이렇게 수직 수평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삽입 필터에 있는 모자이크는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처리하거나 수직 또는 수평인 부분을 처리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제가 실제 작업을 해볼게요. 삽입 필터에서 모자이크를 클릭하고 모자이크 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 부분을 잡고요. 이렇게 드래그. 다시 우측에서 복제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하고 나서 점 부분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플러스 복제 버튼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킨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복제 버튼을 클릭하고 점 부분에서 조절. 자, 똑같은 작업을 도구에 있는 모자이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알림창을 침범하지 않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